자, 이제 다중결합. 이제 다중이면 뭐겠어요? 단일결합은 전자쌍 하나를 공유하는 거고, 다중결합은 이제 전자쌍 여러 개를 공유하는 게 되겠죠. 다중결합, 근데 뭐, 단일결합하고 다를 게 거진 없습니다. 자, 일단 산소 있고요. 산소 우리, 이게는 비공유 전자쌍. 여기 홀전자 있고, 혹시 이제 헷갈리실까봐 다시 얘기를 드리면, 제가 여기서 홀전자라고 부르는 건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면 홀전자는 아니고요. 그냥, 혼자 있는 전자, 쌍이 아닌 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소에 지금 여기, 이제, 전자쌍 이루지 않는 전자, 여기 두 개 있고요. 여기 이 산소에도 두 개 있죠. 그런데 탄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전자쌍이 하나도 없죠. 비공유 전자쌍 하나 없이 다 전자 4개가 따로따로 있는 모습이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자, 서로 간의 결합을 이루려면, 결합을 이뤄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탄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4개를 받아야 되는 거고, 산소는 각각 전자를 2개씩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전자를 한 쌍씩 2개를 공유를 한다. 그래서 각각 탄소에서는 산소에다 전자 2개를 공유하고, 산소에서도 탄소에 전자 2개씩 주는 거죠. 그래서 탄소에서 여기 2개 주고, 산소에서도 여기 2개 줘서 어떻게 된다? 총 2쌍씩 총 4쌍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마찬가지로 공유되는 전자쌍은 선으로 찍찍 그어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두 줄로 그어주면 된다. 두 줄로 그어진 게 뭐다? 이중결합이다. 그래서 두 원자 사이에 2개의 전자쌍을 공유한다. 그래서 산소와 탄소 사이에 2개의 전자쌍 공유한다. 삼중결합 마찬가지죠. 자, 질소 비공유 전자쌍 하나 있고 나머지 다 하나씩 있죠. 여기 질소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떻게 한다? 지금 옥텟 규칙 만족시키려면 질소는 3개의 전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3개씩 공유한다. 그래서 약간 여기선 점을 이렇게 찍었는데 이렇게 찍는 게 더 보기가 좋겠죠. 여기 전자쌍 이렇게 주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써주는 게 이제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전자쌍이 각각 따로따로 공유 전자쌍을 이루고,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결합이니까 삼중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개가, 그러니까 이제 공유결합 3줄을 그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삼중결합이 된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그냥 서로 팔 뻗는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 탄소는 이제 공유되지 않는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가 이제 따로따로 있으니까 손이 4개고, 산소는 손이 2개인 거죠. 손이 2개인 거니까 각각 손을 2개씩 뻗어가지고 탄소랑 산소랑 마주 잡고, 여기도 탄소랑 산소랑 마주 잡도록.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좀 지우죠. 더러우니까. 예. 또 질소도 마찬가지죠. 손이 각각 3개씩 있으니까 질소랑 질소끼리는 손 3개 맞잡자 해서 삼중결합이 된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결합 길이를 따진다면, 결합 길이를 따진다면은 손을 많이 잡을수록 결합 길이가 짧을까요? 손을 적게 잡을수록 결합 길이가 짧을까요? 이거는 당연하게도 생각할 수 있죠. 손을 많이 잡는다. 결합수가 많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당기는 힘이, 서로 간에 끌어당기는 힘이 세다는 거죠. 끌어당기는 힘이 세니까 결합 길이는 삼중결합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 그 다음에 단일결합이 제일 길게 되겠다. 결합 길이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결합 길이도 은근히 자주 물어보니까 이거 기억해 주시고, 자, 넘어가서 이제 배위결합. 이제 앞서서 제가 말했지, 비공유 전자쌍은 이제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쌍을 우리가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외가 나옵니다. 배위결합. 배위결합은 무엇이냐? 한쪽의 원자에서 공유되는 전자쌍을 모두 다 제공을 해서 만들어진 결합이에요. 약간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을 하면, 자, 우리 일반적으로, 자, NH3, 이제, 암모늄 원소죠, 암모늄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 우리 모든 결합은 전자가 2개씩 서로 공유가 되어서 결합을 이루게 되는데, 자, 이제 질소는 다 만족을 했어요. 옥텟 규칙 8개 바깥쪽, 원자가 전자 8개 됐고요. 최외각 전자 8개 됐고, 수소도 2개씩 돼서 옥텟 규칙 다 만족을 했는데 어떻게 된다? 여기서 H 플러스, 뭐예요? 전자가 하나도 없죠. 수소는 원래 전자 하나인데 전자 하나마저 잃어버린 녀석이니까. H 플러스 이온이, 수소 이온이 이쪽으로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는 아직 어디 갔나? 얘는 아직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질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 이거 2개를 모두 다 수소와 공유를 하게 돼서 이제 결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고요. NH4 플러스입니다. NH4 플러스. 이때만 되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암모늄 이온을 많이 들어요. 배위결합에서. 그래서 원래 그냥 이 상태에서도 옥텟 규칙을 얘네들은 다 만족하고 있지만 수소가 지금 수소 H 플러스가 다가오면서 얘는 지금 옥텟 규칙이 만족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질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공유전자쌍 두 개를 모두 다 수소와 공유를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결합이 배위결합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넘어와서 자,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얘기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녹는 점과 끓는 점 얘기를 하네요.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자, 쉽게 생각하면 우리 뭐 분자로 얘기를 하면 분자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고체 상태에서 좀 자유롭게 배치가 되는 액체 상태로 넘어가는 것을 얘기하므로 녹는 점이라는 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뭐와 관련이 있다? 자, 결합력과 관련이 있다. 결합력이 세면 이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지겠고요. 결합력이 약하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원자 결정의 경우, 원자 결정은 분자 간의 인력이 낮아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온에서 액체 또는 기체고요. 전부 다는 아닙니다. 여기서 뭐 CO2, H2O, CO2는 우리 상온에서 기체인 거 알고 있고, H2O, 물은 상온에서 액체인 거 알고 있고요. I2, 요오드죠? 아이오딘은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한다. 고체로. 그래서 뭐 모두 다 액체 기체는 아니고 대부분은 상온에서 액체나 기체. 왜? 분자 간의 인력이 낮으니까. 하지만 이제 아이오딘이나 이런 경우에는 분자 간의 인력이 낮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원자량이 큰 원소들이기 때문에 이제 분산력이라고 하거든요. 분산력. 그래서 이제 분자량이 큰 분자의 경우 분산력이 커져서 녹는 점이 이제 조금 높은 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높을 수는 없고요.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원자 결정의 경우, 원자 결정은 우리가 공유 결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물 구조를 이뤄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높은 녀석들 우리가 원자 결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를 이루고 있고요. 뭐 예시로 드는 게 우리 앞서서 이제 공부했던 뭐 흑연, 다이아 이런 탄소 동소체들이나 또는 SI, 규소죠, 규소 또는 SiO2는 이제 우리가 그냥 듣기로 봐서는 얘는 이온결합 화합물이나 분자 결정일 것 같은데, 분자 결정. 왜냐하면은 딱 SiO2 해서 Si 규소에 산소가 이렇게 하나씩 달라붙어 있는 형태가 우리 상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중결합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하면 이런 형태가 상상이 되는데 실제로 얘는 원자 결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서서도 외웠었죠. 녹는 점과 끓는 점의 순서 원자 결정, 그 다음에 이온결합 화합물, 그 다음에 금속결합 화합물, 그 다음에 분자 결정. 이렇게 4개의 순서대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이제 크기를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실제로 지금 아래 나와 있는 게 SiO2예요. SiO2.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얘네가 지금 SiO2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물구조, 이제 다이아몬드 결정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지는 게 지금 눈에 보이죠. 우리 다이아몬드의 원자 구조 했을 때도 대충 비슷한 형태를 가졌었는데, 원자 배열을 했을 때도 지금 SiO2 실제 이제 얘를 우리가 좀 더 말하기 편하게 한다면 SiO2는 유리거든요. 유리. 그래서 유리는 원자 결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 유리 생각보다 단단하고 상온에서 고체죠. 그리고 녹는 점, 끓는 점도 매우 높은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실제 SiO2 유리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전도성 얘기 나오네요. 전기 전도성. 자, 공유결합 물질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고체나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다.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우리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전기 전도성 있는 경우 있죠. 뭐 우리 흑연도 있었고요. CNT 탄소나노튜브도 있었고, 뭐 그래핀도 있었고, 아예 없진 않죠.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물질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흑연, CNT, 그래핀 이런 경우는 우리 탄소 원자가 3개의 다른 원소들하고 결합을 하니까 남는 전자가 하나 있어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였고, 나머지 SiO2, 뭐 규소, 아이오딘,
이산화탄소, 물도 증류수 상태, 물에 아무런 이온이 녹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물도 그렇고 뭐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대부분의 물질들이 전기 전도성이 없다. 규소도 실제로는 살짝의 전기 전도성이 있죠. 그래서 규소를 통해서 만드는 게 뭐예요? 우리 반도체가 실리콘, 규소를 기반으로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전부 다 전기 전도성이 없다 또는 전부 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 할 수는 없고요. 대부분이 없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있으면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가 없으면 전기 전도성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